안아줘? 엄마, 이거 뭐지? 조금만 볼까? 이거 뭐야? 아이고, 큰애기. 아이고. 10kg을 훌쩍 넘는 아이의 무게 때문에 손목과 팔에 근육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기가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무릎하고 이제 관절까지 다 쑤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자주 안아달라고 하나요? 네, 많이 안아달라고 해서. 나날이 짧은 거리를 걷는 것도 힘겨워지고 있다는 70세의 김명숙 씨. 근감소증이 찾아오면서 보폭도 줄고 보행 속도도 느려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욱신거리는 허리 때문에 몇 번이고 멈춰서기를 반복하는데요. 팔다리에 꼭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내딛는 걸음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집니다. 짧은 외출에도 기진맥진하게 일수.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해보려 하지만 온몸을 쑤시는 통증 때문에 그것마저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60세 후반부터 서서히 근육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힘이 떨어지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러더니 이제 7학년 되니까 그게 매일매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떨어지고 골다공증도 심해지는 것 같고 근력이 줄어든 이후 골다공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진료받은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몸이 여기저기 좀 아프기도 하고 근육이 자꾸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서 이제 골다공 검사를 했더니 골 밀도가 떨어져 있고 골다공증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죠. 넘치는 끼와 흥으로 다양한 취미를 즐기던 시간은 이제 먼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근감소로 골다공증이 찾아온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후두통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명숙 씨의 일상을 180도 바꾼 근감소증이란 무엇일까요? 근감소증은 단백질과 같은 영양의 부족, 그리고 운동량 감소, 노화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근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개 30대부터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60대 이상은 30%, 80대 정도가 되면 근육의 약 절반까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65세 이상의 경우 근감소증 유병률이 42.3%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감소증은 병을 이겨내는 힘도 떨어뜨려 사망 위험률을 최대 10배 가까이 증가시킵니다. 노인에게 치명적인 골절 역시 근력이 부족할 경우 그 위험이 커집니다. 58세 김지연 씨는 약해진 근력에 척추 압박골절까지 입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의자를 두고도 벽에 기대 서서 힘없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앉으면 아파서 통증이 좀 있어서. 앉는 게 더 아프세요? 네. 어떻게 지금 아프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딸이 집에서 운동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앉아서 이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숙이는데 허리가 안 구부러지니까 이제 딸이 이제 이렇게 눌러주다가 뚝 하면서 그대로 골절이 된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죠. 별이 반짝반짝 보일 정도로 아프다고 그럴까? 눈앞이 캄캄했죠. 뼈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근육량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조심해서 앉으세요. 네, 요즘 허리 통증은 좀 어떠세요? 걸어다니고 움직이면 좀 통증이 심해요. 그 이전에도 허리를 다치신 적 있으시죠? 네, 넘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넘어진 게 아니고 네, 운동하다가 숙이다가 그러신 거죠? 지연 씨는 이번이 근감소를 느낀 이후 겪는 두 번째 골절인데요.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 골다공증 위험은 3배가량 증가합니다. 네, 환자분은 골밀도가 마이너스 4.2로 기준점인 마이너스 2.5보다
현격히 떨어져 있는 골다공증이고요. 또한 척추, 압박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근육이 줄어들면 운동신경이 둔화되고요. 뼈를 단단하게 받쳐주지 못해서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 관절 유연성도 감소하면서 관절염 위험까지 높아지는데요. 그 외에 당뇨나 치매까지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지난 날을 자책하게 된다는데요. 겁나고 두렵죠. 운동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뼈가 약해지고 그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 같은 게 너무 허무한 것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골절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지난 5년간 골절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2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진료비는 2조 1,388억 원가량인데요. 골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낙상. 여기서 낙상의 이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남성 노인에서 27.2%, 여성 노인에게서 44.1%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는데요. 남성 노인은 4명 중 1명, 여성 노인은 절반가량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셈입니다. 세 살 아이를 키우는 34세의 염수진 씨. 집안일에 육아에 바쁜 하루를 보내는데요. 안아줘? 이거 뭐지? 책 조금만 볼까? 이거 뭐야? 한창 엄마 품이 좋은 아이를 자주 안아주는 수진 씨. 시큰거리는 손목 때문에 양손을 바꿔가며 무게를 지탱하는데요. 10kg을 훌쩍 넘는 아이의 무게 때문에 손목과 팔에 근육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기가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무릎하고 이제 관절까지 다 쑤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자주 안아달라고 하나요? 네, 많이 안아달라고 해서. 활력 넘치는 20대를 보내고 30대의 아이를 출산한 이후 부쩍 근력이 떨어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는데요. 애기 안녕, 왜 때리니? 나 왜 때리니? 아이고 잘 싸우네. 나다다다 아이고 아이고 나다다다다다다다. 다 놀았어? 아이고. 치우자 이제. 물 먹은 솜 같은 몸을 이끌고 아이의 장난감 정리를 시작합니다. 손목 통증과 더불어 피로감도 떠날 줄을 모릅니다. 제가 20살 때, 20대 때는 딱히 뼈가 아프다던가 힘들다던가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는데 30대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장난감 하나 정리할 때도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뼈가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육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운이 없어 쉽게 피곤하고 쉬더라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피로감은 근감소증의 대표적 증상인데요. 이러한 피로감은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근육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 심지어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고 관절과 뼈를 고정하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호흡, 소화기능, 배뇨기능, 생식기능, 그리고 체온 조절 등 생존에 필요한 생체활동의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
방광, 위장관 등 어느 하나 근육이 아닌 곳이 없고요. 따라서 근량이 감소되면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수진 씨에게 찾아온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는데요. 바로 빗질 몇 번에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수진 씨에게 근력 저하에 이어 탈모까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케라틴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케라틴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잘 빠져서 탈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승미야, 우유 먹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버려 우유를 챙겨 먹는데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부글거리는 신호. 오이? 코돌이가... 승리 잠깐만,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결국 화장실로 향합니다. 우유도 그렇고 제가 커피 좋아하는데 라떼 시켜 먹으면은 이렇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좀 속도 더부룩하고 배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참고 먹고 있거든요.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우유에는 유당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유당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적거나 분비되지 않으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증세를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동양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국인의 75%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근감소증.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활동량이 줄어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아이, 학생에게까지도 더 중요한데요. 최대 근육량에 도달하는 30대까지의 영양 상태, 운동량, 활동량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일찍 근감소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활동량을 유지하고 규칙적이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관리 해법을 알려줄 닥터하우스 주치의 김준환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근육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다고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최근 들어서 골다공증도 심해지는 것 같고 근육량이 많이 줄어서 무릎도 좀 아프고 또 어깨랑 목 같은 데도 좀 불편합니다. 예. 저는 기력이 계속 떨어지고 요새 그 병뚜껑 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좀 지키는 법 좀 배워보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노후를 위해서 다 재테크를 하시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노년을 지내기 위해서는 근육 테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한 실험으로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두 가지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나무젓가락이고 하나는 실험을 위해서 가래떡으로 감싼 나무젓가락인데요. 저희 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젓가락을 뼈로 생각했을 때 전혀 근육이 없이 마른 체형이나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근육이 적절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보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상상하시듯이 외부에서 이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런 나무뼈는 순식간에 손상을 입는다면 가래떡으로 감싼 부위는 이렇게 상당히 해도 우리 몸에서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유무에 따른 극명한 차이 보이시나요? 젊어서부터 이렇게 근육을 충분히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외부 손상에 대한 부상 위험도가 훨씬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본인의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 방법이 있거든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핑거링 테스트 방법이라 해서요. 본인의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손가락이 벌어진다면 내 근육량은 건강한 편이고 딱 맞는다면 약간 뭐 적정 정도. 하지만 이게 겹쳐지거나 이게 훨씬 얇아진다면 내게 있어서 근육량은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핑거링으로 종아리를 감쌌을 때 헐렁할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두 분 한번 손가락 이용해서 본인 근육량들을 한번 측정해 보시겠습니까? 김명숙님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염수진님은 어떠세요? 측정하신 겁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핑거링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증상도 있고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다 검사를 해보셨죠?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정형외과 검진을 통해 골밀도와 근육량을 알아본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의 현재 상태는? 두 분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명숙님 같은 경우는 연세에 비해서 골다공증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김명숙 씨의 검사 결과 골다공증과 근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30대 염수진 씨의 검사 결과 또한 근감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근육 건강 개선이 시급한 상황,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육, 건강 수명의 핵심이자 우리 몸의 주춧돌,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또 그 양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부가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라테스 강사 박효영입니다. 두 분 모두 근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근력이 부족해지게 되면 골반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생긴다든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허벅지 운동과 엉덩이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도 매일매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허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발을 골반 넓이로 서주시고요. 양손을 골반 위에 가볍게 얹어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살짝 접어서 이 높이를 유지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어떠세요? 무릎이 좀 아프면서도 시원합니다. 다행이시다.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엉덩이 근육은 우리 상체와 하체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골반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도 하는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양손을 골반 위에 가볍게 올려주시고 한 다리를 뒤로 길게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로 뻗은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가볍게 점을 찍어주시고 다시 올렸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조금 빠르게 10번 정도 반복하실 거예요. 7, 8, 9, 네, 그래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엉덩이나 골반 주변의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이실 거예요. 처음에 다 뻗기 힘드시면 살짝 접은 상태에서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하셔도 충분히 엉덩이 운동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간단한 동작 몇 가지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금방 집에서도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듯 하면서도 균형 잡는 데 많이 도움도 될 것 같고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릴 편미정 요리연구가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단백질로 제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2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두부 유부 초밥이거든요.
이 두부는 아시다시피 물기가 굉장히 많아서 시작하시기 전에 반으로 잘라서 한 30분 정도만 놔주시면 물기가 조금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칼 등으로 조금씩 밀어주실게요. 킥싱타올로 물기를 한 번 더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빼주신 다음에요. 후리갑게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촛물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양념을 섞어주시면서 그리고 여기서 제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이제 유부에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는요. 바로 단백질 바인데요. 운동 가기 전이나 후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에 있는 견과류 뭐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어요. 드시고 싶은 걸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일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또 너무 센 불에 하거나 하면 탈 수가 있어서요. 조금 약한 불에서 먼저 살짝 볶아줄게요. 아몬드 가루 살짝 넣어줄게요. 또 저의 비법이죠. 삼양류 단백질을 조금 넣어줄게요. 여기 조청이나 쌀엿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올리고당을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올리고당은 조금 연해서 설탕이랑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넣게 되면 이 가루들이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한 번씩 섞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드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얼음판이에요. 그래서 따로 모형틀을 구하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얼음판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한 10분 정도만 놔주셔도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영양도 좋지만 맛도 좋고 부드럽고 너무 달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유부초밥도 두부라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그리고 광정이 이게 한 입 크기여가지고 우리 아들 주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선 젊었을 때부터 관리가 필요한데요.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힘겨웠던 근감소증을 이겨낸 48세 서은아 씨를 만났습니다. 능숙하게 스트레칭을 하며 이곳저곳 몸을 푸는데요. 최근 은하 씨는 새로운 도전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어제의 나를 이겨라. 오늘은 어제 기록한 플랭크 시간 7분 5초 깨기에 도전한다는데요. 대표적인 복근 강화 운동인 플랭크 자세. 동작은 쉬워 보이지만 전신에 힘을 줘야 하는 운동이라서 근력이 없는 사람은 30초도 버티기 힘든 운동. 바른 자세와 함께 근력과 정신력으로 버티는 플랭크. 어느덧 3분 돌파. 정말 대단한데요? 은하 씨는 과연 어제 나의 기록 7분 5초를 깰 수 있을까요? 점점 한계에 다다른 모습. 그러나 어제보다 14초를 넘긴 7분 19초 성공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15초, 30초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숫자 그 기록을 깨는 거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분 30초 이렇게 넘어갔던 게 깼네요, 드디어. 네. 하체 근육을 기르는 데 으뜸인 스쿼트 동작도 가볍게 해내는 은하 씨. (47) (48) (49) (50) 오늘 여기까지. 그녀가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르고 약한 몸이다 보니 이렇게 너무 아파 보이고 비실거리고 뭐 전라도 사투리 빈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20대 초반인데도 출퇴근하면은 그때 기력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근하면 정말 그 수백 명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혼자 힘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서 쪼그리고 정말 창피한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풀썩 주저앉거든요. 그럼 그 계단 구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심호흡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코트나 겨울 잠바가 저를 막 짓눌렸던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웠고 가방도 뭐 가죽 가방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퍼프질을 하다가 팔 아파하고 또 이렇게 주무르고 또 이렇게 하다가 주무르고 이쪽은 이제 왼손으로 하다가 주무르고 이제 퍼프질도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근력이 없었거나 아무튼 몸이 그런 상태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헬스장을 찾아 체력을 측정한 결과 심각한 근력 부족이었는데요. 그 후 매일 근력 운동에 힘썼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강해지면서 후회 아닌 후회가 뭐냐면요. 그때 제가 젊었을 때나 학교 다녔을 때 건강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쳐줬더라면 지금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몸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난 못해. 난 체력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그냥 마음만 열정만 있었지. 이거를 내가 몸소 이렇게 실천하기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건강이 회복되니까 되더라고요. 근력 운동으로 자신감까지 되찾은 은하 씨. 평생 꿈만 꾸던 모델에 도전하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은하 씨에게 근육의 중요성을 알려준 특별한 스승님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최선도 같이 할게. 최선 같이 해볼게. 누구세요? 저희 트레이너, 저희 엄마예요. 바로 은하 씨의 어머니. 힘겨운 웨이트 운동도 거뜬히 해내는데요. 그 무게만 무려 20kg. 이현재 씨는 3년 전 찾아온 골다공증을 계기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육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은 자체를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병을 이렇게 따는데 이게가 안 따져요. 그러면 맨날 애들 보고 이것 좀 따주라. 그러고 있고 아무래도 걸어가도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도 균형이 제대로 안 잡히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력 저하를 느낀 후 골다공증이 찾아왔는데요. 고령의 여성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으로 꼽히는 골다공증. 여성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골밀도 감소가 나타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 소실을 일으키는 파골세포가 약 10배 이상 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력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키워주면 골다공증 위험도 낮아지고 골밀도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폐경 여성 대상 분석 결과 근육이 늘자 골다공증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이자 활력소인 모녀. 함께 운동하고 건강도 추억도 쌓는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자주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운동을 함으로 좀 자주 보니까 그런 점이 좋지요. 같이 건강해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모녀. 은하 씨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 불린 콩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는데 불린 콩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운동 끝나고 엄마랑 같이 해서 늘 마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력 운동을 끝낸 후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녀가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비법 음료도 있습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불린 콩과 물, 그리고 사냥효 단백질.
믹서로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은하 씨의 사랑이 들어간 비법 음료 완성. 엄마, 쉐이크 한 잔 드세요. 고마워. 네. 콩은 근육세포를 만드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영양분 섭취와 더불어 근육을 만드는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섬유들이 더욱 크고 탄탄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산양류 넣은 두유 먹습니다. 왜 드세요? 근력도 좋아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운동하고 나면 그래서 먹습니다. 주로 이거 따님이 챙기시나 봐요. 단백질 이런 거는. 아니요. 저도 가끔 엄마 챙겨드리긴 하는데요. 엄마가 제일 잘 챙겨 드세요.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운동하시고 나면 이제 뭐 허기감도 달랠 겸 근데 이제 또 근손실을 막으려면은 이제 그런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된다고 그 헬스장 관장님 그러셔가지고 엄마는 알아서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솜씨발이에 나섰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이연재 씨. 이곳에도 비결이 숨어 있겠죠?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꼽히는 닭가슴살을 이용하는데요. 모녀가 근력 운동만큼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식단 관리라고 합니다. 평소에 주로 먹는 게 근력에 도움이 되는 거 닭가슴살이나 달걀, 두부, 검은 콩, 단백질,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래요. 볶음밥에서 빠질 수 없는 달걀물도 잘 풀어주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들어갈 차례. 바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산양유 단백질입니다. 이연재 씨 모녀는 운동을 끝낸 후에 근육 생성과 유지를 위해 산양유 단백질을 늘 챙겨 먹습니다. 지금 뭐 넣고 계신 거세요? 산양류 단백질을 넣습니다. 운동하고 나면은 이 단백질을 먹어줘야 근육량이 생긴다고 꼭 먹으라고들 했어서 운동 끝나면 이거 필수로 먹고 있어요. 안 먹었을 때와 지금 먹고 난 뒤에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계속 먹고 있어요. 내가 골다공증이 약간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고 또 내 나이에 이 근육이 많이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해요. 실제 산양유 섭취 후 요추 골밀도가 증가했다는 동물 실험 결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이 상추 이거 놔서 먹으면 쓰겠다. 맛있어? 괜찮구만. 오늘도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위해 근육 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근육. 지금부터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요즘 누구보다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55세의 최겸 씨를 만났습니다. 건장한 체격이 눈에 띄는데요. 집 앞 산책로에서 가볍게 몸을 푼 이후에 뒤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걷는 것처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데요. 선생님 뒤로 걸으시네요? 네. 뒤로 걸으면은 발끝이 땅에 먼저 닿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은 사람한테 몸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요령이라고 할 건 없지만 평지를 걸어야 돼요. 평지를 걸을 때 발의 폭을 넓게 벌리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작게, 좁게 해서 발끝이 뒤로 살짝 가서 발끝이 먼저 닿은 다음에 뒤로 천천히 걸으면 돼요. 율동성이 있게.
실제로 무릎 수술을 한 환자들 일부는 재활 목적으로 뒤로 걷는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의 경우 뒤로 걸으면 발 앞쪽이 지면에 먼저 닿기 때문에 무릎에 주는 충격이 줄어들어서 무릎 관절 통증을 줄이고 또 평소에 쓰지 않는 무릎의 뒷근육과 인대 기능을 보강해서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뒤로 걷기는 5분 내외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무척이나 건강해 보이는 최겸 씨. 하지만 지금과 같은 걷고 뛰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걷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서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관절염도 낫고 디스코도 낫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산책, 뭐 산행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하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5년 전 무릎 관절염에 이어 찾아온 허리 디스크. 건강에 대해 자만하다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자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자세, 생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곁들어지면서 나이 먹으면 하나는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디스크가 온 것 같아요. 차츰차츰 조금씩. 그 후 꾸준한 근력 운동과 뒤로 걷기를 통해 무릎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활력 넘치는 삶을 즐기고 있는 최겸 씨. 특히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돼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근력이 부족하면 언제든 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최겸 씨가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육 생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 후에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드시는 거 뭔가요? 이거요? 이거 산양류 단백질인데 원래는 운동 전에 마셨는데 운동 후 끝나고 나서 마시면 근육 키우는 데 좋다고 해서 마시고 있어요. 운동 후 단백질 섭취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 직후 우리 몸은 파손된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파손된 근육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이 빠르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산양류 단백질은 모유와 구성 성분이 유사한데요. 따라서 장내 불편함이나 염증 유발이 적기 때문에 섭취 후에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체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식사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파프리카를 이용한 달걀찜을 만들 예정입니다. 달걀물에도 근력에 도움이 되는 산양유 단백질이 꼭 들어가는데요. 잘 푼 계란물을 속을 파낸 파프리카에 붓는데요. 파프리카를 냄비처럼 활용하는 파프리카 달걀찜입니다.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뿐 아니라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는데요. 콜라겐이란 피부, 뼈, 근육, 혈관, 연골과 같은 결합 조직에 있는 단백질로 콜라겐이 지속해서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이기 때문에 피부 탄력뿐 아니라 뼈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도 준비했는데요. 최겸 씨만의 단백질이 가득한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평소에도 산양유 단백질을 요리 곳곳에 넣곤 한다는데요. 닭가슴살 샐러드에도 토핑처럼 잘 뿌려줍니다. 근력 운동과 단백질 식단을 병행한 후 건강도 되찾고 체력도 늘었다는데요. 가장 기분 좋은 변화는 바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 근육량이 늘었고 몸이 건강해졌다는 느낌? 딱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나이에 훌쩍 넘은 몸을 갖고 있다고 할까? 좋아요, 아주. 산양유에는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육 합성과 골밀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산양유 단백질.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산양류 단백질은 단백질 함량 외에도 필수 아미노산 균형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많은 산양류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신장에서 대사가 되다 보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단백질이 과도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던 두 사람. 더 이상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 바꾸기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30분간 근력 운동을 했고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식단으로 개선했는데요. 수시로 산양유 단백질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당불내증으로 우유 소화를 힘들어하던 엄마도 아이도 산양유 단백질은 소화 걱정이 없는데요. 그렇게 함께 노력한 2주가 지나고 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주 전에 했던 골밀도 검사와 근육량을 알아보는 인바디 검사를 실시해봤는데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근육량이 소폭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두 분 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거든요. 골밀도나 이 근질량이 2주 사이에 좋아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김명숙님 같은 경우에는 70세 고령이시기 때문에 근육량 만들기도 힘들고 그만큼 운동을 통해서 골밀도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연세에 이 정도 단기간에 수치 변화를 이뤄냈다는 것은 약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감소증, 건강 100세를 향한 근육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